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김강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의 역사를 원래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원래는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똑똑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많이 알고 계셔서 예, 오늘 그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똑똑해 예. 보이는 거. 예. 타인에게 내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가 이거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은 공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 책을 하도 많이 읽어야 돼서. 그렇군요. 예. 책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틈틈이 읽습니다. 예. 그렇게 틈틈이 읽은 책들로 오늘 또 저희에게 정보를 주실 텐데,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주에 아주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면요. 한국 욕하고 재미 보던 시절은 끝. 힘 빠진 일본 혐한 콘텐츠입니다. 됩니다? 예. 그 혐한의 사상적 뿌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네. 후쿠자와 유키치가 1885년에 발표한 타라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타라론? 예. 그만큼 이제 뿌리가 깊은 거죠. 네. 일본은 우동집도 100년이 넘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증오의 감정도 오랜 세월 물려주고 물려받는 건가 봐요. 예, 정말 좀 못된 이웃을 옆에 뒀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더 넓은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보가 좀 뭐랄까요? 그릇된 정보를 밀어내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 한 나라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1587년의 일입니다. 이탈리아인 한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네. 폭풍우를 만나면 가장 가까운 육지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인근의 육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내리느니 폭풍우와 싸우겠다. 이런 결심인가요? 도대체 어떤 그렇죠. 지역이었길래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야만의 섬, 야만적이고 난폭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어떤 나라와도 교육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배 한 척에 그곳에 갔는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폭풍우와 싸우는 쪽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 한 프랑스 탐험가도 같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온 서양인들을 억류시키곤 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은 13년 만에 겨우 탈출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해안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세국 정책의 13년의 억류.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긴 합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네요. 일단 대답을 하기 앞서서 이탈리아인과 프랑스인이 각각 인용한 혹은 참고했던 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3년을 야만인들 사이에서 노예처럼 보내다. 그 나라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네, 야만이나 노예 취급 같은 말은 또 우리 조상들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표지를 보면요. 코끼리와 악어 그림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에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왕이 열대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 본문에는 이 나라에 정말 악어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13년의 억류라는 말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표류한 하매를 떠올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코끼리 있는 나라면 동남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그 표지에 그려진 그 책, 본문에 악어가 있다 쓰여 있는 그 책은 하멜의 저술이 맞습니다. 하멜이 조선에 와서 헛것을 보고 간 건지 왜 그런 내용과 사파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이제 출판사의 농간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어야 책이 잘 팔렸겠죠. 그러니까 출판업자들은 그 점을 노려서 자기들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본문도 많이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건 정말 선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을 아주 많이 넘었죠. 네. 이 본문에 보면 조선인은 야만인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멜이 물론 긍정적으로만 쓰진 않았겠지만 이걸 부정적인 말들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길 때 훨씬 더 심화시키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혐한 서적도 돈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돈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 많이 알려졌죠. 네. 뭐 한국에 대한 책을 내면서 표지에 코끼리 그림을 넣는 출판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도, 위안부 문제,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등에서 아직도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적 혹은 현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네. 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학자나 또 전문가분들도 많고요. 다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악어와 코끼리가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특히 일본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를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 피프티의 큐핏을 같이 들어봤으면 합니다. 또 이런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추천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재 해외에서 인지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K-팝 그룹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진짜 모습과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BTS 이상으로 해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응원하는 의미로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문화와 모습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은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